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지구온난화 진행을 두고 최근 의견이 분분한데요. 올해 1월 한국경제연구원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인간의 활동 때문에 기후변화가 초래됐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데요. 온난화는 온실가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연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구온난화 진행이 자연현상인 걸까요? 오늘은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과 함께 지구온난화와 또 온실가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온난화의 진행을 두고 진행이 되고 있다, 아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왜 이렇게 의견들이 대립이 되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서로의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말씀하신 한국경제연구원의 영상은 지구온난화가 자연산 현상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환경론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온실가스의 배출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은 탄소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말이죠.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는 2014년 최종 5차 보고서를 통해서 기후변화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작년 11월에도 IPCC는 전례 없는 기후변화가 관측되었고 그 주 원인은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거든요. 네. 사실 IPCC는 전 세계의 기후 전문가와 석학들의 중지를 모아서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와 발표를 믿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전적으로 지구온난화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온실가스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센터장님은 지구온난화가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다. 지구는 46억 년 전에 탄생을 했거든요. 근데 지구의 기후는 상당히 복잡하고 유동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구의 기후를 보면 말이죠. 계속 변해왔거든요. 네. 그리고 변해온 기후는 문명의 탄생과 몰락에 이바지해왔죠. 자, 지구의 기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태양 에너지입니다. 최근 100만 년 동안 지구의 기후는 태양 에너지의 그 양을 결정짓는 세 가지 요소의 변화로 변화해 왔습니다. 네. 태양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지구의 공전 궤도는 10만 년의 주기를 갖고 있고요. 오. 지축의 변화는 4만 년, 또 세차 운동으로 인한 북반구와 남반구가 계절이 바뀌는 현상은 13,000년마다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에 영향으로 우리가 사는 지금은 신생대 제4기의 기후변화 주기가 형성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구 변화를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키는 요인을 태양으로 보셨고 또 태양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공전 궤도 변화, 또 지축 변화, 또 세차 운동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변화가 맞물리면서 지구의 빙하기 그리고 간빙기가 찾아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10만 년마다 빙하기가 찾아온다는 것인데요. 빙하기 사이에는 따뜻한 간빙기가 반드시 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4번의 빙하기와 3번의 간빙기가 있었는데요. 마지막 빙하기는 2만 년 전에 있었다 그러죠. 당시 그린란드라든가 북미, 북유럽은 2km에 달하는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고요. 와. 지중해에도 펭귄과 바다 표범이 살았고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도보해변은 걸어서 건널 수 있었다고 해요. 네. 와, 지금은 엄청 따뜻한 이 지중해에 펭귄이 살았다니 상상이 잘 가질 않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빙하기 후에 이 간빙기에 해당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11,000년 전부터 빙기 유해 시대라는 뜻의 후빙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날씨가 풀리면서 동식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인류도 정착을 하면서 가축을 기르고 자연을 개척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로트프 장커비시는 온실효과라는 책에서 문명은 안정된 기후에 세워진다라는 말을 했죠. 그런데 지구의 기후는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각 변동으로 인한 대기 순환의 변화라든가 해류의 변화라든가 화산 활동, 빙하의 해빙 등이 있죠. 그러나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온실 효과입니다. 온실 효과. 이 온실 효과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시청자 여러분도 계실 텐데요. 온실 효과가 가져오는 물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태양빛은 말이죠. 10%의 자외선, 40%의 가시광선, 50%의 적외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양광선이 지구에 도달하면 그중 30%를 온실가스가 외기로 반사시키고요. 20%의 태양광선은 대기를 데우면서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를 통과한 50%의 태양광선은 지표면을 데우죠. 그러면 이제 데워진 지구는 열을 외기로 다시 내보내는데, 그러나 이제 온실가스로 인해서 우주 공간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차단되면서 열은 대기 하층부에 보존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구가 발산하는 열을 차단하는 이런 온실 효과는 아주 자연적인 현상이기도 사실은 합니다. 우리 지구는 온실 효과로 인해서 평균 기온을 15도로 유지하면서 생명체가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네. 이제 이런 온실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는 수증기라든가 이산화탄소라든가 메탄이라든가 뭐 아산화질소 또 오존 등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온실 효과가 없다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기 중에 온실 효과가 적정하지 않다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온실 효과를 가져오는 온실가스가 지나치게 많다 보니까 오히려 기온이 더 상승하게 되는 걸로 보면 되나요? 정말 핵심을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산화탄소 등 온실 효과를 가져오는 온실가스의 지나친 증가가 결국 지구온난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성분을 한번 보죠. 네. 온실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0.1%도 안 됩니다, 실제. 그럼에도 지구의 기온을 좌지우지할 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IPCC 보고서와 또 많은 전문가들이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390 ppm을 넘어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는데요. 사실 이 감이 잘 오지를 않거든요. 이 농도가 어떤 걸 의미를 하나요? 지난 100만 년 동안 온실가스 농도는 언제나 기후의 변화에 맞춰서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았을 때라도 300ppm을 넘었던 적은 없었죠. 네. 그러나 이제 1850년대 이후부터 온실가스의 양이 급증을 합니다. 그리고 채 2세기가 지나기 전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30% 이상 증가를 했고요. 메탄은 2배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390ppm의 시대를 맞게 되었고요. 이 농도는 물론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지구온난화를 가져오는 이산화탄소나 또 메탄의 특성은 어떤 것들인가요? 이산화탄소는 이제 대기 중에서 0.038% 정도입니다. 근데 인류의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세기 초에는 한 1억 톤 정도였거든요. 근데 2005년에 연간 72억 톤으로 72배나 늘었습니다. 엄청 늘었네요. 그럼요. 이 중에 토양과 식물 그리고 바다가 흡수하는 양이 한 30억 톤 정도 된다 그래요. 나머지 40억 톤이 대기에 축적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 중에서 무려 이산화탄소 같은 게 수세기 동안 머무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온실가스를 가져오는 것인데, 이것보다 더 좀 심각한 거, 양은 적어도 메탄 같은 경우는 대기 중에 한 0.00018%.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보다는 200배 정도 작아요, 양은. 네. 그래서 지구에서 총 한 6억 톤 정도의 메탄이 배출되는데, 이 중에 한 3천만 톤 정도가 대기에 축적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메탄의 적외선 차단율이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73배나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온실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네. 또 이외에도 뭐 아산화질소라든가 또 새롭게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물질, 이런 것도 온실 효과를 증폭시키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든다면 염화불화탄소라든가 수소불화탄소라든가 과불화탄소, 또 할로겐화 탄소계의 가스들입니다. 네. 이런 온실가스는 줄이는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센터장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세계적인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앞으로도 온실가스 배출은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가 올라간다면 더 큰 기후 변화가 생기고 강력한 기상재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전문가들은 말하는데요. 열병에 걸려있는 지구를 살리는 방법은 지금부터라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행동이 아닌가 합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